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9일 오전 11시 40분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의 황우여 77살입니다. 전 새누리당 대표를 지명했습니다. 윤재옥 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황우여 전 대표는 오선 의원과 당대표를 지낸 분이고 등망과 인품을 갖추신 분이라면서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행은 오늘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이 끝나면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황 전 대표는 오선 의원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새누리당 대표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네 번째 비대위원장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몰아낸 다음에 주호영,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총선에서 지고 나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 네 번 비대위원장이 되었는데 비대위원장이란 말인 뜻은 뭐냐면 비상대책위원장이란 뜻입니다. 비상한 사태가 터졌을 때 거기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서 당의 기존 지휘체제 대신에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임시 처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아니고 여당입니다. 여당이 이렇게 약 2년 동안에 4차례의 비상 상황을 맞이했다면 이 나라가 망하거나 거의 전시 수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야당이야 뭐 그렇게 급조된 지휘체제를 가질 수가 있지만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이 4차례 비상대책을 세워야 될 정도면은 그 정당이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런 정당이 제대로 총선을 준비를 하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당이 2년 사이에 2년 동안에 4차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다 성공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앞에 실패한 사례를 또 뒤에 답습하고 했다는 것인데 이거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젊은 당대표를 내부 총질했다고 해서 밀어내고 그 다음에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이 등장을 하고 이번에는 총선 앞두고 또 한동훈 법무장관까지 징발을 해가지고 선거 지휘를 맡기고 총선에서 지니까 또 77살 황우여 전 대표를 모셔오는 이런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힘의 운영을 자율적으로 맡기지 않고 자신이 개입한 때문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법률 위반입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을 운영할 자질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엄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국군 통수권자, 행정부의 수장, 그리고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삼관왕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삼관왕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정당입니다. 정당.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니까 정당의 기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당이라는 것은 이게 일종의 군대입니다. 군대가 있어야 권력을 차지하듯이 정당이 있어야 선거라는 일종의 전투를 통해서 권력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약하면은 대통령이 아무리 유능해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정당을 키우고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자신의 부하처럼 이렇게 다루다가 보니까 그 모습을, 그 아주 비참한 모습을 구경하던 국민들이 이런 정당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참패를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2년 사이 4번째 비대위원장이 등장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무능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런 살의 황우여 대표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우선 나이가 있습니다. 지금 정치에서 제일 무서운 게 세대라고 그럽니다. 세대가 교체되는 거, 세대가 이탈하는 거. 이렇게 되면은 구조가 바뀌어 버립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패배는 2022년 여름에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고 지지율이 50%대를 달리던 지지율이 24%까지 반토막 난 것, 젊은 층이 떠나고 중도층이 떠나고 합리적 보수가 떠나고 형성된 그 여론 구조 위에서 이번에 총선을 하니까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를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를 지지했던 2030이라는 그 아주 아름다운 세대, 대한민국 희망, 가장 역동적인 세대를 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두 세대가 그냥 이탈해버린 거죠. 이것을 바로잡으려면은 아무래도 2030 세대와 통하는 사람이,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치는 이게 이미지입니다. 황우여란 분의 이미지에서 그런 쇄신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전당대회를 준비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시간이 한 2, 3개월은 걸리는데, 이 2, 3개월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2, 3개월 사이에 새 국회가 문을 연 다음에 민주당이 총공세를 벌일 때 그 목표를, 조기 대선의 목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할 때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지휘하는 국민의힘이 그게 효과적인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그런 가운데 오늘 29일 오후 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만난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이 그동안 토론회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만났지만 제대로 된 대화는 오늘 처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약한 입장에서 만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자신이 일으킨 의료 대란 때문에 국민의힘이 대패했다는 사실을 아마 이 속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의료 대란 수습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들어 의료 대란을 좀 해결해 달라고 주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국민의힘이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해서 손 놓고 있습니다. 아무런 중재안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립 서비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부 언론이 이재명 대표들어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좀 설득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 이재명 씨가 대통령입니까? 아니, 의료 대란은 일으킨 대통령이 해결을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이재명 대표들어 의료 대란 좀 해결해 주세요 한다면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리더십을 제대로 회복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대한 의문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과의 갈등, 그리고 국민의힘의 내부 균열,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또 의료 대란을 자기 손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아주 어려운 심각한, 어떻게 보면 조기 대선으로 가는 지옥문을
스스로 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좌파가,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업자득이죠. 감사합니다.